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노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 탐욕, 그리고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3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던 박순희입니다. 올해 73이에요. 3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제 친자식의 손에.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45년을 키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할 줄은.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제 인생이 무너진 그날부터. 그날 아침 6시, 남편 철수는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7시 30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희 씨 맞으십니까? 남편분이. 심근경색. 공원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했을 때 현실감이 없었어요. 여보. 농담이지?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가고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큰아들 진우와 작은딸 미소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요. 형, 아빠 보험금 얼마나 나와? 미소의 목소리였어요. 5억. 그리고 집이 8억, 예금이 2억. 합치면 15억이야. 와, 생각보다 많네. 그럼 우리 몫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반반하면 되지. 근데 엄마 건강하시잖아.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말이야. 실버타운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남편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제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아니, 더 충격적인 건 언제까지 기다려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제 앞으로 일을 정리해야죠. 무슨 일? 아빠 보험금도 받아야 하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요. 진우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여기 보험금 청구 서류예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서류를 보니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었어요. 진우야, 이거 엄마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지? 네, 당연하죠. 근데 엄마,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관리해드릴까 해요. 뭐?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도 많잖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진우야, 엄마가 70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는 알아. 알겠어요. 그럼 일단 엄마가 관리하세요. 근데 엄마.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4층짜리 단독주택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그게 아니라 위험해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도둑이 들거나. 도둑? 네, 이런 큰 집에 노인 혼자 사시면 표적이 되기 쉬워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딸 미소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랑 얘기했어요. 실버타운 어때요? 실버타운? 네, 요즘 정말 좋은 데 많아요. 안전하고 친구들도 많고.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아니면 재산이 걱정되는 거니? 미소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장례식 날 밤 너희들 대화 들었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미소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미소는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밤 11시쯤 1층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4층 침실에서 내려가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집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안 잠갔나? 하지만 분명히 잠갔어요. 저는 항상 문을 2번씩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3일 후였어요. 새벽 2시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불이야. 황급히 일어났지만 불은 없었어요. 경보기 오작동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새 건물도 아닌데 갑자기 오작동이라니. 세 번째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악! 대굴대굴 굴러 2층까지 떨어졌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왼쪽 발목이 삐었어요. 계단을 확인해 보니 계단 끝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뿌린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내 자식들이? 다음 날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집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고 계단에 기름도 묻어 있고. 엄마,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혼자 사시기 위험하다고. 엄마, 이제 실버타운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아니면 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너무 차분하고 계획적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진짜 내 자식들이 날 죽이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로. 다음 날 저는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현관, 거실, 계단. 온라인으로 주문한 CCTV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일 후 새벽 2시.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움직임 감지. CCTV 앱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진우였어요. 제 큰아들이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가스밸브였어요. 진우는 가스밸브를 살짝 열었어요. 이 정도면, 내일 아침쯤이면. 진우의 중얼거림이 마이크에 잡혔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가스밸브를 잠갔어요. 그리고 창문을 모두 열었어요. 만약 제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아침에 가스 폭발로 죽었을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멈췄어요. 내 자식을 감옥에 보낸다고?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저는 죽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녁 6시 진우네 집. 거실에는 진우 부부, 미소 부부, 그리고 저까지 5명이 모였어요. 엄마 오셨어요. 앉으세요. 진우의 미소가 위선적으로 보였어요. 오늘 엄마를 모신 이유는요. 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실버타운 계약서예요. 해운대에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엄마를 위해 제가 알아봤어요. 입주금이 3억인데 엄마 집을 팔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내 돈을 너희가 관리한다고? 네, 엄마는 실버타운에서 편히 지내시고 돈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미소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도 안전하고 저희도 안심이고. 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거 보고 얘기하자. 뭔데요? 태블릿에서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2시 진우가 몰래 집에 들어와 가스밸브를 여는 장면. 화면을 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뭐라고 변명할 거니? 내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며느리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소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설마 진짜?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5억이 당장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아프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동안 엄마 돈을 잠깐만 빌려 쓰려고. 가스 폭발로 죽을 뻔했는데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방안이 침묵에 휩싸였어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그럼 계단에 기름 뿌린 것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만 마세요. 제발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저는 진우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사람이 제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3년을 업고 20년을 키운 제 아들이 맞나요? 진우야.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경찰에 신고는 안 할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첫째, 너희들은 이제 엄마한테 단 1원도 받을 생각하지 마. 엄마 재산은 전부 엄마 것이야. 네, 당연하죠. 둘째, 앞으로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 마. 엄마가 어디 살든 뭘 하든 너희들은 입 다물어. 셋째, 이 영상은 엄마가 보관할 거야. 만약 너희가 다시 한 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엄마는 이제 가볼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미소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오빠처럼 안 했어요. 저는 너도 똑같아, 미소야. 언제까지 기다려라고 말한 거 엄마가 다 들었어. 미소의 얼굴이 굳었어요.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엄마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엄마.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집이지만 이제는 악몽의 장소였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어르신, 이 집 시세가 8억인데 금매로 내시면 손해예요. 괜찮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일주일 만에 7억 5천에 팔렸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해운대 근처 15평짜리. 2억 8천.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사하기 전날 밤 또 사건이 터졌어요. 새벽 1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4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연기 냄새에 깼어요. 1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급히 창문으로 탈출했어요. 다행히 옆집에서 소방서에 신고해서 큰 화재는 면했어요. 소방관이 말했어요. 방화입니다. 누가 일부러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진우가 또 저지른 거라고. 제가 집을 팔고 떠난다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보험금까지 노리고요. 경찰에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진우는 체포됐어요. 엄마, 제발, 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새벽에 집에 침입한 CCTV 영상,
기름통을 들고 있는 모습. 진우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를 받게 됐어요. 2개월 후 재판이 열렸어요. 검사는 존속살해 미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박진우는 피해자인 친모 박순희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가스밸브를 열어 폭발을 유도했고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는 진우를 변호했어요. 피고인은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어요. 재판정에서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진우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진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진우는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5년 동안 조건부 자유였고 저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뭐? 오빠 일.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너도 알았잖아. 장례식 날 밤에.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농담? 내 목숨이 농담이니? 미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가. 앞으로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제발. 가. 미소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집에 고급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CCTV, 비상벨, 출입문 잠금 장치. 더 이상 누구도 저를 해치지 못하게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불길, 가스 폭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꿈. 그리고 진우의 얼굴. 엄마. 죄송해요. PTSD 진단을 받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박순희님, 자식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크시군요.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치유해 나가세요.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조금씩 회복해 나갔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시니어 카페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페 주인 은숙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앉으세요.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들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혼자 사세요. 다들 외로움을 나누러 오시는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카페에 갔어요. 영어 회화 모임, 그림 그리기, 독서 모임.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식에게 배신당했어요. 저도요. 제 딸이 제 돈을 다 가져갔어요. 저는 아들이 폭력을 휘둘렀어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과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을 위한 자조 모임. 처음에는 5명이었어요. 한 달 후 10명, 3개월 후 30명.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법적 조언을 공유하고 심리적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0세 박순희의 생존기. 첫 영상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자식의 배신, 살해 미수, 재판, 그리고 회복.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10만, 50만, 100만.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정말 충격이네요. 할머니 덕분에 제 상황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희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출연했어요. 전국에 제 이야기가 방송됐어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인 학대 방지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식의 부모 재산 탈취를 막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회를 바꾸고 있었어요. 1년 후 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용서는 없어요. 하지만 복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 뿐이에요. 72세가 된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변을 산책해요.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차를 마셔요. 자조 모임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상담해줘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요. 가끔 강연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어요. 평화로워요. 자식들, 연락 없어요. 외로워요? 가끔. 하지만 괜찮아요. 외로움보다 배신이 더 아프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고. 작년에 제 책이 출판됐어요. 살아남은 어머니의 고백.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쇄로 억대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자식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어요. 학대받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쉼터를 거쳐갔어요.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6개월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우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거였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뭐? 진우는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저 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사기래요. 6개월 시한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연민. 그래서 엄마,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요. 제발. 진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옥 같은 1년을 보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엄마를 죽이려던 제 모습이.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히 갈 수 있어요. 저는 진우를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제 아들이었던 이 사람. 제 생명을 노렸던 이 사람. 진우야.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하지만 엄마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너는 이제 남이야. 엄마. 치료 잘 받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3개월 후 진우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미운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진우가 죽고 한 달 후 미소가 찾아왔어요. 엄마, 왜 왔니? 오빠 일 때문에. 그리고 엄마께 사과하려고요. 사과? 네.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엄마 재산만 생각했지,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소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오빠처럼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요. 미소야.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요.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엄마와 딸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 엄마.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다시 쌓아가자. 미소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미소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미소가 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학대받는 노인들을 돌보고 법적 서류를 도와주고 저는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지금 제 곁에는 카페 친구들이 있어요. 쉼터 어르신들이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미소가 있어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지금 저는 73세입니다. 남편이 죽고 3년,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가끔 악몽을 꿔요. 불길, 가스냄새, 계단.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었어요. 매주 영상을 올려요. 노인 학대, 자식과의 갈등, 혼자 사는 법, 노후 준비. 댓글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키웠어요. 이제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5개 지점을 더 만들 계획이에요. 강연도 계속하고 있어요. 대학교, 기업, 지방자치단체. 노인 학대, 이제 그만.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들의 생존기. 73세, 나는 다시 태어났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엄마에게 이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작년에 상도 받았어요. 올해의 사회운동가. 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나 아직 살아있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당신의 재산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을 권리는 없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당신이 쓰세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가지 않아도 돼요. 자식과 살지 않아도 돼요. 혼자 살아도 돼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학대는 범죄입니다. 자식이라도 폭력은 폭력이고 협박은 협박이에요. 참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해요. 저는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번성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힘이 됩니다.